자, 제일 처음에 찹쌀까베기 반죽을 할 때, 자, 양은 대야 통에다가 먼저 물을 1kg당 350g이 들어가는데, 밀가루는 중력 1kg당에 해당되는 물입니다. 밀가루는 꼭 중력 밀가루를 사용하시고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양념이 물이겠죠. 자, 그런데 물 1kg당 350g을 한꺼번에 부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절반만 붓는 거, 이렇게 처음에 절반만 붓고, 우리 어머님들 양념장 만들듯이 양념을 만드는 것입니다. 양념장.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소금이 10g 들어가요. 자, 이거 저울에 제가 재놓은 겁니다. 자, 10g 넣었습니다. 10g 넣고, 그 다음에 파우더, 그 다음에 파우더가 10g 들어갑니다. 네. 10g이요. 그 다음에 중요한 양념인 설탕이 1kg당 중력 밀가루 1kg당 150g이 들어갑니다. 150g 넣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설탕하고 이스트하고 같이 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트의 먹이가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트가 설탕을 먹고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트는, 근데 이게 생이스트예요. 잠깐 보세요. 자, 이게 생이스트예요. 생이스트인데, 생이스트는 제가 처음에 영상 찍었던 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생이스트 30g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루 이스트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15g을 넣어야 돼요. 되도록이면 생이스트로 사용하셔야 발효가 잘 됩니다. 생이스트로 사용하시고, 생이스트를 제가 이렇게 물에다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좀 풀어서, 생이스트는 풀어서 넣어주시라는 거. 생이스트 풀어서 넣습니다. 생이스트 넣습니다. 생이스트 넣고, 그 다음에 계란 3개를 넣습니다. 계란 3개를. 자, 계란을 아끼시려고 1kg에 2개 넣으시지 마시고, 2kg에 아끼시려면 2kg에 5개를 넣으세요. 너무 적으면 1kg당 3개 넣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죽보다 맛이 덜 하겠죠. 덜 부드럽겠죠. 그러니까 꼭 1kg에 계란을 3개 넣을 것. 그리고 자, 마지막에 넣는 게 마가린입니다. 마가린인데, 이것을 제가 가스불에다 끓여놨어요. 가스불에다 끓여놨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왜 이제 식을 때 넣어야 되냐면은, 마가린을 뜨거운 채로 넣으면 안 됩니다. 뜨거운 채로 넣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갔죠. 여기에 이스트가 들어갔는데, 이게 뜨거운 채로 넣어버리게 되면 이스트 기능이 날아갑니다. 이스트 기능이 날아가니까는 뜨거운 채로 넣지 마시고, 식었어요. 이게 내가 식혀놨어요. 마가린을 식혀놨습니다. 자, 식은 채로 마가린을 끓인 것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식은 채로 집어넣어야지. 지금 조금 약간 고체화가 됐는데요. 너무 이렇게 고체화 되기 전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마가린하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시고, 자, 이렇게 마가린 끓인 것을 넣었어요. 마가린은 100g입니다. 밀가루 1kg당 100g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념은 다 들어갔어요. 자, 이런 양념들을 1차 이렇게 배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합을 해 주시는 이유는, 나중에 밀가루 넣고 반죽을 할 때 밀가루에 잘 스며들도록, 우리 어머님들 양념장 만들듯이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배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합을 해 주세요. 배합을 해 주시고, 자, 이게 1차 배합이에요. 자, 찹쌀 까베기 반죽할 때 1차 배합이고,
1차 배합이 끝나면은,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올린 팥도너츠 까베기 영상이 있어요. 반죽법에. 그 영상과 양념은 동일하게 넣는데 찹쌀 까베기는 딱 두 가지만 더 넣으면 돼요. 뭐냐면은 이거 우유를 200ml 사셔가지고 100ml 절반만 부으세요. 우유를 절반만 붓고, 자, 이 포도씨유를 12g만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식용유를 넣으셔도 되는데 식용유를 넣으시는 것보다, 자, 여기 포도씨유를 10g 넣었어요. 포도씨유를 10g. 네, 아셨죠? 자, 이제 반죽은 양념은 다 넣었습니다. 자, 이걸 2차 배합하세요. 네, 2차 배합하시고, 자, 2차 배합이요. 2차 배합하시고, 이제 중요한 게 찹쌀가루를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 팥도너츠 꽈배기 반죽은 그냥 밀가루, 중력 밀가루 1kg 넣으면 됩니다. 그러나 찹쌀 꽈배기 반죽은 밀가루만 넣으면 안 되겠죠. 예, 6대4로 하시면 됩니다. 6대4. 6대4는 밀가루를 6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찹쌀가루를 4로 하시고, 예, 그러면 조금 재료비를 아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는 정말 재료비 많이 투자하고 싶다, 정말 쫀득쫀득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5대5로 하세요. 자, 그럼 제가 5대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밀가루 먼저 500g으로 할게요. 밀가루 500g. 자, 이게 1kg입니다. 예, 밀가루 20kg짜리 하나 사시게 되면은, 바가지로 하나 딱 뜨게 되면은 거의 용기까지 하면 1150g인데 용기 빼면은 1000g 나와요. 그러면 1kg죠. 그럼 여기서 500g 넣는다고 했잖아요. 5대5로. 그럼 여기 절반만 딱 넣는 거예요. 자, 절반만 딱 넣을게요. 자, 밀가루 500g 넣습니다. 절반 넣습니다. 밀가루 500g에, 자, 찹쌀가루가, 예, 500g을 넣어야 되겠죠. 예, 지금 이게 300g짜리 하나예요. 근데 이 찹쌀가루를 사용할 때는 100%로 하십시오. 그래야 맛있습니다. 100%로 사용하세요. 예? 자, 찹쌀가루 500g을 넣습니다. 자, 이건 300g이에요. 300g. 자, 300g이니까 200g 더 넣어야죠. 자, 200g을 제가 더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찹쌀가루는 300g이니까요. 예, 절반 150g만 더 넣. 예. 450g 좀 더 넣으면 500g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찹쌀가루 500g, 밀가루 500g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었으면 이제 반죽을 버무리는 겁니다. 네. 반죽을 그렇게 버무르세요. 네. 반죽을 많이 치대야 합니다. 반죽을 많이 치드셔가지고 이렇게 잘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반죽을 하니까 바로 같이 나오다 저희가 약간 질어요. 약간 질어요. 자,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예, 밀가루 1kg당 350g 들어가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조금 넣으면은, 예, 350g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질다라는 것은 밀가루, 물이 350g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조금 더 달라붙지 않게 하려면은 약간 덧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밀가루 가루를요. 예? 그럼 되는 거예요. 살짝. 예,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한 10분 정도 하세요. 10분 정도. 테레비 보면서 10분 정도 하면은 충분히, 예,
자, 이거 반죽은, 찹쌀 꽈배기 반죽은 너무 공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 이것도 말했지만, 약간 타원형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왜 더 쫀득쫀득하냐? 핫도너츠 꽈배기 밀가루 반죽보다 왜 쫀득쫀득하냐? 찹쌀이 50% 들어가서 그래요. 찹쌀이. 예. 근데 이걸 구우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자, 이게 좀 쫀득쫀득하면은 또 덧가루를 살짝 뿌리세요. 예, 살짝 뿌려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덧가루를 이렇게 뿌리다 보면은 밀가루가 육이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육까지는 안 가지만은 하여튼 간에 덧가루를 좀 뿌려가지고 손에 좀 덜 달라붙게 하면은 딱 좋습니다. 지금 덧가루 좀 뿌렸어요. 자, 이제 손에도 안 달라붙네요. 그렇죠? 이렇게 막 치대세요. 그럼 찹쌀 꽈배기 반죽이 다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 치댔어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이게. 자, 이걸로 그냥 사용하시면 안 돼. 예, 요것을 아주 더운 여름에는 40분만 하면 되고, 안 그러면은 1시간을 발효시키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발효시키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 됐어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다 된 거예요. 이것을 한 40분 숙성했다가, 숙성이 아니죠. 이것은 발효예요. 발효라는 것은 뭐냐면 숙성하고 달라요. 단기간에 걸쳐서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발효고, 아주 오랫동안 한 반나절 동안 놔두는 것은 숙성이. 꽈배기 반죽은 발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트가 많이 들어가죠. 밀가루 1kg당 30g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발효시켜요. 자, 발효시키는 방법은 좀 이따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